안녕하세요. 행정법 김태성 강사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행정법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되는 방향, 그리고 그 과정에 있는 그 학원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전에는 PPT를 쓴다거나 좀 약간은 장황하게 여러분들한테 행정법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괜히 맥만 빠지고 시간을 좀 많이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오늘은 그냥 판서에 제가 필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분들이 법, 더 나아가서 행정법이라는 건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사실 행정법은 법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법입니다. 특히 민법이라든지 형법과는 달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한동안은 행정법을 학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암기해야 되는 용어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서 괴로움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행정법을 정의할 때 적어도 시험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울면서 들어가서 웃으면서 나오는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웃으면서 나온다고? 왜?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실제 합격한 분들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행정법은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이끄는 굉장한 효자 과목으로 기능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목인데 효자 과목이라고? 네. 이유인즉 교수님들도 출제위원들도 행정법이 그 어떤 법보다 어렵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이유로 행정법은 다른 어떤 과목들보다 기출지문이 반복되어서 그대로 출제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만 열심히 보더라도 9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물론 100점은 그때그때 교수님들이 새로운 걸 출제를 하시고 여러 가지 그 커트라인의 결정, 변별력 차원에서 처음 보는 걸 썼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론을 끝내고 문제풀이를 다룰 때 제가 모르는 걸 어떻게 처리를 할지, 소위 테크닉, 기술, 경우에 따라 독해법, 이런 것들을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행정법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다른 과목들과 과목별로 행정법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정도가 심하지만 당연히 학습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를 한다라고 마음을 먹고 임하면 경우에 따라서 뭔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다, 내지는 나 이러다가 정신줄 좀 놓으면 미쳐버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정상이고 공부 엄청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인즉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독립된 그리고 통일된 인격체로서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과목별로 학습 방법은 교수님들이 전부 다 20년 넘게 한 과목을 연구하면서 과목별로 다른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연구 방법, 학습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단시간에 하다 보면 그 방법론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꼬인다거나 몸이 받아들이는데 저항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모든 과목을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행정법만 놓고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서 객관식이지만 이거 사실상 주관식에다가 보기만 준 거다, 이런 경우도 있는 반면, 행정법은 무조건 독립된 문장으로 구성됩니다. 즉 보기 1번부터 4번까지가 문장 4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는 걸, 제가 편의상, 그냥 원래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제가 편의상 정답 지문 내지는 중요 지문과 기타 지문, 들러리 지문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답 지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보통은 보기가 4개가 있죠. 근데 보기 4개가 절대로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지문이 아닙니다. 어떤 지문은 이건 몰라도 상관없는, 최근 경향에 따르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기 위한 그러한 지문들이고, 그런 것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맞닥뜨리면 빨리 지나가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면 요는 정답 지문, 중요 지문, 즉 이 문제에 요 지문 한 개만 알아도 이거 정답을 맞출 수 있다, 이런 류의 지문들이 정답 지문이라고 불리워지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정답 지문만큼은, 이미 수차례 기출되었던 그런 중요 지문만큼은 아무리 술이 취해서 정신이 없더라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부를 안 하셨던 이유로 그런 지문들을 제가 예로 들면 여러분들이 좀 안 받아들여질 수,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공법상 계약은 행정 절차법이 적용된다. 틀린 지문, 정답 지문 7년 동안 나왔고요. 매년 이런 지문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문만 가지고 정답을 가려낼 수 있는데 나머지 지문들 경우에 따라서 읽어볼 필요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건 정답 지문을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 왜 이때까지 살면서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라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잠시 그걸 접고 이해가 아니라
암기를 하는 겁니다. 암기. 그냥 암기를 하되 OX를 명확하게 자신 있게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선명하게 분명하게 암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론 강의 시간에 이게 왜 중요한지, 이게 왜 계속 정답으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암기된 중요 정답 지문의 내용을 그냥 스토리로 구성을 하면 그게 곧 이해가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철학입니다. 그리고 암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들어보셨겠지만 법학에 있어서는 판례가 문제의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판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재밌다. 판례집을 열심히 공부해 볼까? 별로 안 좋은 방법입니다. 판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판사가 될 게 아니죠. 공무원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지. 이게 어떠한 내용의 사실관계가 어쨌고 얘가 어쨌고 쟤가 어쨌고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괜히 판례집 보다 보면 재미는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들 나중에 막상 열심히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시험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시간 싸움이 됩니다.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이틀만 더 있었으면. 그래서 효율이라는 것도 가성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바 판례를 너무 깊이 파고들 필요 전혀 없고요. 결론적으로 판례집 별도로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판례를 보다 보면 초반에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 판례의 결론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질문을 종종 하시는데,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유념하셔야 됩니다. 행정법이 정답 지문을 얼마나 빠짐없이 내가 안 빠뜨리고 암기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정답 지문 뻔히 출제해도 많은 분들은 놓칩니다. 근데 이 정답 지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방침은 다른 부가적인 내용, 쓸데없는 내용들을 과감히 관심을 안 가지고 제끼는 겁니다. 근데 다른 내용들에 막 관심을 가지고 나는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이해가 더 잘 된다, 암기가 더 잘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암기의 양을 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판례의 결론은 무조건 암기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배우는 판례라는 건 대법원의 판결을 판례라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재판은 3번 하죠. 3심제가 기본이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는데 이 대법원의 결론을 판례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실제 우리 시험에 중요 정답 지문으로 나오는 판례들의 대부분은 1심, 2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달랐던 그런 판례들이 주로 정답 지문으로 출제됩니다. 그 말은 대법원까지 올라갈 만큼 나름 양 당사자는 치열하게 서로 다툰 겁니다. 둘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실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20년 넘게 판사한 분도 대법원과 다른 결론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 결론이 이 판례의 결론과 다른데 이런 생각은 억지로라도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판례의 결론은 그냥 암기한다라고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비교적 단시간 안에 행정법은 앞서 말씀드린 효자 과목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합격으로 이끄는 견인차가 될 건데,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행정법이 공부하는 보람이 있는 다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죠. 뭐 경우에 따라서 5과목 내지는 6과목을 공부할 수도 있는데,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과목을 어떻게 배치해서 내가 학습을 할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뭐 어떤 분들은 나는 하루 종일 한 과목만 해서 빨리 그 과목을 떼는 게 좋은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나는 하루에 여러 가지 과목을 병행해서 공부하는 게 더 좋다. 그건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과목들을 조금 소홀히 하는 내지는 약간 미뤄둘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때 뭐 국어 같은 이런 언어적인 부분이나 내지는 한국사 같은 건 좀 감각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루에 30분 1시간이라도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반면, 행정법은 여러분들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2달 동안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봐도 실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처음에 실력을 올리는 과정이 좀 고달픈 거죠. 전부 다 모르는 용어들이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얼마나 단축시키고 참아내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위해서 이제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다시피 이론 강의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인 바 이론을 안 보고 문제를 풀 수는 없겠죠. 물론 이 이론은 궁극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기출 지문들을 제대로 암기하기 위한 전초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분들은 시험장에 들어갈 때 이론사가 아니라 문제집, 기출 문제집 내지는 뭐 모의고사 문제집 이런 걸 갖고 들어가시는데요. 이 이론 강의도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보통 뭐 종합반에 구성이 되는 이른바 뭐 이론, 기본 이론 강의, 뭐 기본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내지는 뭐 기본 심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네이밍은 그때그때 좀 달라가지고
저도 사실은 잘 이름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구분을 할 때 시수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행정법은 행정 강의나 다른 과목과 달리 모든 이론 강의가 빠짐없이 그 밀도의 차이가 있을 뿐 뭐 진도를 빠뜨리고 다른 부분에서 심화해서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즉 어느 이론 강의를 듣더라도 시험 전 범위를 반드시 다루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수만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기본 이론, 기본 심화라고 부르는 건 일주일에 2번. 그래서 8주에 걸쳐서 진행되니까 16회 하루에 4시간. 그래서 64시간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게 기본 이론, 기본 심화. 대부분 요걸 먼저 학습을 하시는 게 보통 일반적인 그런 경향입니다. 근데 이 기본 이론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한 5과목을 한 바퀴를 돌았다. 2달 동안 열심히 이론을 봤다. 근데 전부 다 이론이 어느 정도 나는 완성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론이 끝나면 특정 과목의 담당 선생님을 찾아가서 저 이 과목은 빵꾸가 난 것 같아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극히 정상인 것이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과목별 방법론이 나한테 익숙해지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물론 나는 한 바퀴만 2달만 돌았는데 이론이 완성된 것 같은데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분은 아마 전생에 그 과거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었거나 뭔가 엄청 공덕을 많이 쌓으신 분이 그런 분들이고 대부분은 빵꾸가 납니다. 그래서 빵꾸가 났을 때 어떡하느냐? 뭐 편의상 이걸 한 번 더 반복 수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내가 모르는 게 다 모르는 게 아니죠. 특정 부분 좀 모르는 게 있는데 물론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만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그것만 채워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바 이른바 이론 요약 요약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절반으로 끝냅니다. 즉 주 1회로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하니까 결국 32시간의 강의 시간이 잡히는데요. 그래서 요건 빵꾸가 나도 조금 나는 덜 빵꾸가 나고 그리고 뭔가 학습 방법은 내가 좀 아는 것 같다. 근데 중간에 내가 잠도 좀 잤고 뭐 빠지는 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암기를 본격적으로 할 마음의 준비는 충분히 되었는데 빠르게 나 혼자 책을 보기에는 조금 집중력이 떨어져서 빨리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분들 또는 좀 수험 기간이 긴 분들 중에 난 이상하게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왜 행정법이 정리가 안 되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빨리 이론을 정리하는 그게 이론 강의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예 반대로 이론을 한번 심도 있게 보자. 경우에 따라서 필요 없지만 판례의 사실관계도 다 말씀드리고 뭐 그 근본적인 원리라든지 이게 이렇게 된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오히려 그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걸 더 좋아한다. 그리고 한번 제대로 좀 길게 작심하고 그렇게 봐서 이론에 대해서 아예 한 번으로 끝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건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지는 그때그때 좀 다른데요. 뭐 심화 집중 뭐 보통 그런 식으로 붙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이름보다 시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3번 하는데 8주 하면 너무 시간이 많아져서 행정학 같은 경우는 원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는데 행정법을 100시간이나 본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하는데 7주 기준으로 그럼 20일? 그래서 한 84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 이론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뭐 태도라든지 뭐 양도 좀 다르지만 이런 경우에는 시수가 좀 남는 이유로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한테 기출 문제를 나눠드리면서 한번 풀어보자. 이게 과연 정답 지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정답 지문을 잘 처리할 수 있는지 매 시간마다 소위 1일 테스트 이런 걸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 한 번만으로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기본 이론하고 이론 요약 빠르게 한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나는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 집중 하나 제대로 해가지고 끝내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더 많게는 기본 이론을 2번 하는 분도 있고 심화 집중하고 이론 요약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과 관련해서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3가지 코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을 하고 나서는 이제 더 중요한
기출 문제를 다뤄야죠. 이 기출 문제를 다루는 것도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른바 모든 과목 마찬가지 진도별 기출 문제. 이건 전부 다 문제집이 별도로 있습니다. 교재가 별도로 있죠. 그래서 진도별로 중요 정답 지문들을 본격적으로 암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건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는지, 독해법, 그리고 OX가 조금 긴가민가 할 때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보다 자신 있게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스킬. 그래서 이때는 스피드와 이런 것들도 아울러 함양을 하고 여기서 미처 암기를 못했던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정답 지문을 본격적으로 완전히 암기하는 과정이 이른바 진도별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이것과 부가적으로 이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과거에 절에서 공부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죠. 이제 지금은 사실 강의를 듣지 않고서는 합격하기 힘든, 다른 분들이 다 강의를 통해서 효율을 기하는데 나 혼자 다른 길을 가면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강의를 놓고 봤을 때 핵심이 여기입니다. 가장 모든 과목에 강사들이 공을 들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여러분들을 끌어당겨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시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32시간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 과정에서 나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연도별 기출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면 실제 여러분들 시험 지문 시험지 있죠. 실전처럼 뭔가 이론 한번 봤는데 조금 자신감 있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기출 문제 한번 보고 나서, 내지는 그 보기 전 실제 시험지, 즉 프린트 나가고요. 실제 시험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전과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연습을 하면서 풀어보는 겁니다. 약간은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실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긴장도 좀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연도별 기출이라는 과정이 있고요. 역시 32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다만 32시간보다는 좀 적은 게 한 40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3시간 동안 해설 강평을 하기 때문에 실제 강의 시간은 아마 32시간이 아니라 아마 28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OX 지문 정리인데요. 첫 번째, OX 지문집은 너무 과하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OX 지문집은 별도로 보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답 지문과 기타 지문을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구분하는 과정에 이르지 못했는데 지문집을 보다 보면 종종 제가 뒤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걸 보면 지문집 OX 보다 보면 막 별표를 해놓습니다. 왜? 자기가 잘 모르고 틀린 거니까. 다시 봐도 잘 모르는 거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저건 가장 마지막으로 시험에 나온 게 2006년도 경북 시험에서만 나왔고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정답으로 나온 적은 없는데 그런 걸 막 보다 보면 가성비 떨어지고 그거 기억할 시간에 다른 지문을 놓치게 되겠죠. 이것도 막상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지문들이고. 그래서 OX 지문이라는 건 약간은 도운다, 보조적인 차원에서만 보는데 이것도 별도로 교재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제 기본서에 OX 지문이 2,500개 정도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별로 이론을 보는 게 아니라 OX 지문을 통해서 이론을 보완하고 정리하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행정법은 처음에 보실 때 어렵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지문이 이거였어요? 이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OX 지문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참고로 혹시나 내가 좀 그런데 부하가 많이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 별로 낙담하실 필요가 없는 게 빨리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까먹기 때문에 잘 까먹어서 반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반면 처음에 지문과 내용을 연결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분들은 한번 연결만 되면 오히려 더 선명하고 굳게 기억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어쨌든 지금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시험장에서 OX를 제대로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튼 이렇게 이론과 기출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축이고요. 이거 끝나고 나면 사실은 여기서 저의 역할은 절반 이상 끝난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까지 긴장과 감각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과목 문제풀이 과정이 있는데요. 이 문제풀이는 진도별 문풀,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 이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두 가지 과정의 공통점은 이때까지 기출문제 외에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조금 다룹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열심히 봤다고 하더라도 나는 왜 득점이 고득점이 안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풀이 강의 서두에도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제풀이라든지 모의고사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 잘 나왔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못 나왔다고 낙담하실 필요도 없고 만약에 틀렸으면 이걸 틀림으로 인해서 시험장에서는 안 틀리겠거니라고 오히려 더 좋은 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른바 이 두 과정은 별도로 교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전과 같은 형태로 일부러 글씨체도 좀 더럽게 만듭니다. 이유인즉 실제 시험장에서 보는 글씨체로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지게. 저는 과거에 종이 질도 실전과 같이 조금 더러운 종이를 쓰자라고 했었는데 요새 그렇게 하진 않는데요. 어쨌든 진도별 모의고사를 섞어서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 문제를 꼬아서 내고 이렇게 내도 알 수 있어? 라고 물론 이상한 걸 내진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모의고사나 문제풀이는 기존 기출문제와 너무 똑같으면 별 의미가 없는 과정이 되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해롭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시험 임박했는데 지금 정답 지문도 암기를 덜한 상태에서 추가로 다른 내용을 얹으면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면서 거기다가 시간을 너무 몰빵해서 투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컨셉은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 지문들을 토대로 가급적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줄지 않은 그리고 심리적으로 문제 배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을 멘붕에 빠지게끔 그래서 실전에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하는 걸 기본적인 컨셉으로 하고요.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도 이건 전범위에 걸쳐서 완벽하게 실전과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을 연습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모든 과목이 다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다만 법은 하나가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원은 계속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른바 최신 판례. 최신 판례는 한 번도 지문에 나온 적이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지문들이 이게 문제에 나옵니까? 네. 국가직, 지방직 전부 다 보통 한 문제에서 많게는 두 문제까지 내는 게 이때까지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신 판례, 이건 여러분들이 뭐 법원에 들어가서 볼 수 없으니까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최근에 이런 판례들, 아직 출제는 안 되었지만 이런 중요한 판례들이 있으니까 학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최신 판례는 반드시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최신 판례를 동형 모의고사에 넣어가지고 동형 모의고사 마지막 날에 최신 판례로 제가 문제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문에 나오는 것과 연계해서 암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진도별 문풀은 아마 과목별로 조금은 다른데요. 뭐 6회에 걸쳐서 진행될 수도 있고 뭐 4회에 걸쳐서 진행될 수도 있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24시간이 아니라 1시간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 40문제를 드리고 문제를 푸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순수 강의 시간은 18시간, 12시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동형 모의고사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들은 처음 몇 달 전에 10개월 전, 많게는 1년 전에 행정법 처음 볼 때 이른바 피터했던 그 기억은 온데간데 없고 이른바 전사가 되어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되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런 습관이 안 되어 있는 이유로 한동안은 좀이 쑤시고 몸이 괴롭고 괜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잠도 잘 안 자고 잠이 잘 안 들고 정상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죠. 한 2달 정도 내지는 석 달 정도 신체 세포가 한 주기 돌아가는 그 기간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그 기간만 버티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뭔가 내가 어릴 때 나는 좀 공부랑은 그렇게 연은 없었는데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공무원 시험이 뭔가 남들보다 탁월하고 특출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합격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 합격할 수 없는 반면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 앉아만 있으면 시간을 투자만 하면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꾸역꾸역 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웃긴 게 이런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다 수강하고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합격자 숫자보다 더 적습니다.
다른 말로 이 과정만 따라가면 당연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나는 엉덩이만 붙이고 앉아 있겠다라는 의지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의 시간에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른 과목도 유사하니까 이렇게 연간 커리큘럼이 진행되는구나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